안녕하세요. YD 퍼포먼스 인지행동치료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번아웃이 잘 오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완벽주의자들은 왜 우리가 잘 번아웃이 오느냐, 매우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일을 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왜 번아웃이 자주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또는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두 한 번쯤은 나 좀 번아웃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늘 번아웃이나 이런 지치는 것들이 따라오는 건지 또는 무기력한 상황들이 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아웃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번아웃은 스트레스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되지 않은 직무 스트레스가 지속돼서 번아웃의 세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번아웃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스트레스 반응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데미지를 줘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아웃은 이 WHO가 2019년부터 뭔가 이 번아웃 증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 진단명은 아닙니다. 정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고 이 증상들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모든 이 정신의학자나 아니면 연구자나 아니면 이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번아웃의 특징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뭔가 탈진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지치고 무기력하고 뭔가 힘이 없고 뭔가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감이 증가하거나 냉소적인 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는 내 일을 매우 좋아하던 사람들이 점점 일에 대해서 회의적이게 되고 이거 해서 뭐해, 열심히 하면 뭐해 라는 생각들이나 뭔가 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들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직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효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의 펑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하된다. 나는 잘하고 싶지만 내 몸이나 이런 기능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상태가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있을 때 번아웃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번아웃의 위험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번아웃의 원인은 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직무 여건이 근로자들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이런 리소스, 할 수 있는 범위들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 반응, 그러니까 공황 반응 같은 스트레스 반응들이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근육 긴장, 가슴이 두근거림,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지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많이 오신 분들이 이 정신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제 공황장애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제한이 되는 것들을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공황장애 진단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프로이덴버그라는 사람이 1974년에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매우 열정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본인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이제 퇴근하고는 야간에는 이런 중독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막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우 열정적으로 뭔가 이제 일을 추천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짜증도 많아지고 뭔가 냉소적으로 일에 대해서도 환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 문제인 건가? 라고 되돌아봤더니 본인과 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비슷한 스케줄이나 일정이나 업무의 로딩을 겪는 자원봉사자들이 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러한 반응들이 번아웃의 상태구나 라고 정의를 하고 그때부터 연구들이 막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78년부터 2010년까지 점점 번아웃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훨씬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이 번아웃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많은 교수님들과 저도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 번아웃에 대한 연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슬락이라는 사람이 번아웃에 대한 척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그 번아웃의 세 가지 정의를 활용해서 측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고갈이나 그 다음에 성취감의 저하나 비인격화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아웃의 결과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은 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건강의 악화를 느끼거나 약물의 남용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 개인적 차원으로 황폐화되는 이 펑션이 떨어지고 황폐화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도 문제예요. 조직적 차원에서 이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잘하고 있던 직원이 이제 생산성이 저하가 되게 되죠. 생산성이 저하가 되니까 이런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상실되게 됩니다. 좋은 컨디션일 때는 이제 한 번 거절하더라도 두 번, 세 번 트라이를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 번아웃이 되고 나니까 한 번 잘 안 되면 그냥 막 포기를 하게 되거나 또는 한 번에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기회가 상실된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실패로까지 오게 되는 조직적 차원에서 매우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번아웃 때문에 휴직을 가지거나 이직을 가지거나 퇴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재교육하고 또 그런 기능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레벨에 올라올 때까지 또 많은 시간적인 투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적 차원에서도 손해다라는 부분들을. 그런데 이 번아웃이 되는 이유에는 사실 조직적 이유도 크죠. 회사가 너무 경직돼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악습 또는 뭐 그런 스트레스 주는 요인들이 매우 많아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에 지쳐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번아웃의 개인적 요인을 좀 살펴보다 보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 사람들이 일을 잘하죠, 그죠?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해나갑니다. 열정적이고 계획적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기능적 완벽주의가 크면 클수록 남들의 평가에 민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매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계획이 잘 되지 않거나 본인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매우 지쳐가는 번아웃의 현상들이 자주 관찰돼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회사를 옮겨도 계속 지치고 번아웃이 오지? 라고 생각을 좀 자주 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 논문에서도 이게 2021년에 발표된 이제 코비드 크라이시스에서 오는 완벽주의와 번아웃의 관계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봐도 이거 2014년 논문이군요. 2014년에 이제 완벽주의에 관해서 이제 분석을 했던 논문을 봐도 우리가 번아웃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들은 이 완벽주의적인 걱정, 실수나 자기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번아웃이 많이 온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완벽주의인 이 완벽주의 중 스트라이빙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적으로 자극이 오거나 아니면 좌절을 하더라도 끊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이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번아웃과 관련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번아웃을 온다, 이 말은 모든 완벽주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좀 역기능적 완벽주의, 그러니까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실수나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자들이 번아웃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실수에 대한 염려나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한 의심이 많은 분들을 이 평가 염려 완벽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성향들이 높은 사람들과 번아웃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은 이러한 평가 염려 완벽주의,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완벽주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기 자신의 공부나 학업이나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의 특성은 이런 자기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나 이런 기준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뭔가 불가능한 목표, 특히 바뀔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이나 목표를 설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낼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번아웃의 5단계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개입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조금씩 에너지를 잃어가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2단계는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잠도 좀 잘 안 오는 상태. 그 다음에 3단계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발생하고 신체적인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뭔가 질병이 나타나거나 가족과의 갈등을 자주 일으키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4단계라고 하고, 5단계는 아예 이제 이 삶을 위협할 정도의 질병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는 것들을 5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4단계, 5단계가 돼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쯤 되면 좀 많이 늦은 상태라서 치료를 해도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느리거나 이미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한 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3단계에 오시는 분들이 많죠. 부정적 감정, 그러니까 좀 예민해졌거나 아니면 이 공황의 증상을 느끼는, 스트레스 반응의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때 조금 조기에 관리를 해주거나 예방을 하면 빨리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단계가 아니라 요 단계, 적어도 요 단계, 2, 3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예방을 해주거나 개입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 스스로 나 번아웃인 것 같아, 또는 내 성격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번아웃을 좀 잘 일으키는 것 같아 하면은 요 2단계, 3단계에서 개입을 해주는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이 결과나 성과를 너무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좀 지칠 가능성들이 크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이 과정을 즐기고 도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결국은 이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번아웃의 예방과 관리. 이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의 번아웃의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원인을 파악하자. 원인을 찾자. 내 개인적인 이유냐, 아니면 조직적인 이유냐, 나의 개인적인 이유라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요즘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서 본인 상태를 한번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 요인을 조절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련해서 이런 심리 프로그램이나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조절하는 그런 책을 읽거나,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인지행동 치료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기 전에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이 번아웃도 좀 컨트롤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겠죠, 그죠? 첫 번째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본인의 심리적인 이유, 개인적 이유, 그리고 조직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요. 어떤 부분을 조금 개입해서 변경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의 영상은 저희가 이 번아웃의 조직적 요인을 이제 진단하는 툴이거든요.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YD 퍼포먼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정보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지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의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에서 오는 것들이 아닌가, 너무 과도하게 열정적이다 보니 오히려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빨리 좌절하고 스트레스에서 취약한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